또 역시 그만뒀다는 것도 잘 안 돼가지고 그만둔 거잖아요. 다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월급이 아니에요. 억울해도 그 돈은 다시 오바이트를 해야 된다는 거고, 정착지원금을 받지 않았는데 환수되는 경우가 있죠. 보험 설계사 그만두면 환수 얼마나 발생하나요? 자, 이것도 깊이 얘기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수는 대략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 뭐냐면 수수료에 대한 환수, 그 다음에 처음에 정착지원금에 대한 환수. 요새는 정착지원금이 몇 천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신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약속된 거예요. 뭘 약속했냐? 보통 기간하고 매출이 약속이 된 겁니다. 기간은 보통 신인들 같은 경우는 13차월, 그 다음에 경력자 같은 경우는 뭐 3년, 2년 이렇게 좀 길게 잡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정착지원금 명분으로 얼마를 받았든지 간에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은 그 돈을 회수해 간다 라고 보시면 맞아요. 근데 설계사를 1년도 안 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100% 환수예요. 보통 코드가 빠지고 나서 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청구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설계사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출근만 했기 때문에 월급을 주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그거는 교육비든 정착지원금이든 다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월급이 아니에요. 월급이 아니니까 그건 환수하는 게 맞기 때문에 억울해도 그 돈은 다시 오바이트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경력자 같은 경우는 요새는 많으면 막 몇천만 원, 1억도 받고 이렇게 그 정착지원금을 받고 근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2년 혹은 3년 동안 그만두면 전액 환수한다는 조항이 대부분 모든 회사에 다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뭐 2년 반, 즉 한 30개월 정도 일했잖아요. 근데 3년 계약했어요. 그러면은 6개월 동안 나머지 근무 일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환수를 하는 게 사실상 맞아요. 근데 이제 당사자는 좀 억울할 거잖아요. 그동안 매출도 많이 올리고 다 했는데 이거를 다 환수를 하면 어떡하냐 하는데, 일단은 계약서에는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게 억울하다고 하면은 소송을 가야 됩니다. 그럼 좀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근무 일수를 채우는 게 낫다. 근무 일수를 채운다 하더라도 약속된 매출을 오르지 못하면 또 환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 매출을 약속했는지도 다 사인을 하잖아요. 사인할 때 꼼꼼히 보시고, 만약에 이게 좀 어렵다 싶으면 정착지원금을 낮춰서 받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정착지원금을 받지 않았는데 환수되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계약이 깨졌을 때, 내가 그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직을 했어요. 근데 그럼 계약은 전 회사에 남아있겠죠. 근데 계약이 다 살아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꼭 설계사가 그만두면 고객님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지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 가지겠죠. 뭐냐면 이제 설계사 그만둔 자체를 실망했을 수도 있고, 그만뒀으니까 담당자가 없으니까 새로운 담당자를 찾다 보니까 옛날 계약은 안 좋은 거라고 해서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하여튼 다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지를 하게 되면은 그 기간에 따라서 환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대략 한 13개월 혹은 16개월, 그 다음에 생명보험은 18개월에서 많으면 36개월까지 돼 있어요. 근데 앞쪽에서 해지를 했을 때가 가장 많이 환수를 당하겠죠. 그게 대략 7차월로 보시면 돼요. 7개월. 왜냐면은 7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받는 개인시책이라고 있어요. 개인시책 같은 경우는 7차월이 넘어가게 되면 환수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개인시책은 현금도 있지만 물품도 있고 뭐 여행 가는 것도 있어. 이런 거 전부 다 7차월이 넘으면은 환수를 안 하고, 순수 수수료에서도 7차월 이전에는 상당히 그 전액 환수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많이 환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7차월이 넘어가게 되면은 환수가 적지만 당연히 안 되는 게 아니고 적은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면 손해보험은 한 16차월 이상, 생명보험 못해도 24차월까지는 유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환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직을 할 때도 있고 그만둘 때도 있어요. 근데 이직을 해서 잘 되면 괜찮은데 이직을 해서 잘 안 되는데 환수까지 터지면 이중고로 겪는 거고, 또 역시 그만뒀다는 것도 잘 안 돼가지고 그만둔 거잖아요. 다른 직장을 제대로 구하지도 못했는데 환수가 들어오면 여러분들 굉장히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만둘 수도 있고 이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계약을 어느 정도로 관리를 하셔라 라는 거고, 또 번외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회사에서도 계약이 깨지면 당연히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지만 잘 해주시면은 일정 기간이 지나서 그 돈을 지급해주는 제도도 많다라는 건데, 대략 회사마다 다르지만 85%에서 한 90%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받을 돈이 있어요. 또 그 돈도 다 지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설계사님들이 일만 열심히 하시느라고 이런 제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너무 기본적이고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설계사님들이 그만두게 되면 환수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직 시에 수수료의 함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설계사님들이 수수료 구조에 대해서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 수수료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약간 좀 그때는 알아도 좀 손해를 좀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알게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조금이라도 좀 더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수수료 관련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따지는 게 뭐냐면 뭐 몇 프로죠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거는 그런 거 물어보는 순간 아, 얘 바보구나라고 그 관리자나 그 대표한테 완전히 그냥 저 바보입니다라고 그냥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진짜 수수료를 좀 볼 줄 아는 사람들 뭘 물어보냐면 환수 조건을 먼저 물어봐요. 지금 회사가 기본적으로 수수료를 많이 주는 데가 많아요. 근데 환수 조건은 받은 거 대비 더 많이 토해내게끔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수수료가 지급이 되면은 회사 본사에서 뭐 몇 프로 일부 띄고, 그 다음에 본인의 상위 관리자, 뭐 지사장이든 본부장이든 단장이 일부 띄고, 중간에 뭐 지점장이나 부지점장이 있으면 조금 띄고, 그 다음에 FC 있잖아요. 근데 요새 같은 경우는 중간에 많이 띄면 FC한테 돌아가는 게 좀 적다 그래가지고 중간 관리자는 없앤 경우가 많아요. 회사, 관리자, FC 이렇게 뚝뚝뚝 그냥 세 단계로 좀 떨어지는 데가 맞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예,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이 중간 관리자는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좀 많은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은 보험회사에서 100의 수수료를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본사가 예를 들어서 10을 먹고, 또 중간 관리자가 10을 먹고, 근데 FC가 80을 간다 쳐요. 그러면 환수를 하게 되면 똑같이 또 내가 받은 거에 FC가 80% 환수를 하고, 중간 관리자가 10% 환수를 하고, 법인에서 또 10% 환수 이렇게 맞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5처월 정도 지났어요. 그럼 환수가 보통 한 80%에서 70% 정도 돼요. 예, 80% 70%. 그러면은 FC가 80만 원에 80%면은 88에 64. 그럼 64만 원을 환수를 매기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경우는 막 72만 원, 또 많으면 78만 원 이렇게 환수를 매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FC는 사실 잘 몰라요. 한 4개월 지나가지고 낸 돈 다 가져갔는지, 뭐 한 2만 원 빼고 가져갔는지, 뭐 4만 원 빼고 가져갔는지 이걸 잘 몰라요. 그냥 조금 큰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엔 솔직히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중간 관리자 환수가 FC한테 덤탱이 씌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4개월 지나서 80% 환수다. 그럼 중간 관리자가 10만 원을 받았으면 중간 관리자도 8만 원을 토해내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8만 원을 FC한테 매긴 거예요. 그래서 FC는 64만 원만 토해내야 되는데 8만 원을 플러스 했으니까 72만 원을 토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계약만 하면은 중간 관리자는 손해가 아닌 구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환수 규정이, 저희는 환수 규정을 원장 걸 그대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환수 규정을 먼저 보여달라고 하고, 근데 환수 규정이 약간 느낌적으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런 경우는 그건 걸러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특히 요새는 뭐 리모델링이다 뭐다 해가지고 계약이 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계약한 것도 자기가 깨질 때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유지가 좀 안 되고 중간에 환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거의 FC한테 몰빵돼 있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좀 주의를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걸 수수료에 또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일부 뭐 진짜 안 좋은 그 주위 대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설계사를 되게 바보로 알아요. 뭔 말이냐면, 저는 솔직히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설계사들 멍청하니까 이걸만 많이 주면 돼요. 그냥 이걸 수수료 많이 주면은 계속 돈 이런 거에 대한 신경 쓰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제가 대표도 만났었는데, 근데 솔직히 맞잖아. 설계사들이 좀 멍청해요. 진짜 그냥 우리 수수료 많이 주고 이거래 더 많이 줘. 그 뒤에 뭐가 숨었는지를 진짜 모르는데, 이거래 많이 주잖아요. 많이 주는 건 맞아. 그건 뭐냐면 계속분을 땡겨서 주는 겁니다. 계속분을 땡겨서 주는데 거기에 대략 이자가 20-30%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놔뒀으면은 한 130만 원 받을 걸 이거래 받는 바람에 100만 원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래 우리가 한 푼도 안 주는 게 아니라 이거래를 보통 6차월 내지 많으면 12차를 땡겨 주잖아요. 근데 그것만 받으면 됐지. 거기서 굳이 뭐 100% 더 받아가지고 뭐 60만 원 받을 거를 66만 원 받고, 뭐 100만 원 받을 걸 110만 원 받으면 뭐 할 거예요? 그냥 어차피 나오는 거 그냥 나중에 받으면 되는데, 참 이 설계사들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거를 많이 주는 거 좋아가지고 거기 홀랑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회사는 연이율 30% 장사를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주는 게 사실은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절대로 안 좋은 거예요. 이거를 많이 주는 게 그냥 원수사에서 주는 그대로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착지원금 있잖아요. 정착지원금이 대출 형식으로 나가는 게 있고 수수료 연동형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언뜻 들었을 때는 수수료 연동형이 좋아 보여요. 왜냐면 그 매출을 하게 되면 갚는 게 없거든. 예, 그 매출을 하게 되면.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도 시뮬레이션을 안 돌려보고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데, 수수료가 연동형이 돼 있고 그걸 시뮬레이션 돌려보잖아요. 여러분은 이자 200% 내는 겁니다. 3천만 원 정착지원금을 받고 3년 동안 약속한 그 매출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3년 뒤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갖다 바친 건 얼마가 되냐면 3천만 원이 아니라 6천만 원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셨죠. 그리고 또 3년 동안 또 묶여 있고 중간에 퇴사하면은 한 1,500만 원 갚았어도 그냥 3천만 원 다 오바이트 해야 돼요. 이런 구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것도 사실은 회사에서 다 시뮬레이션 수십 번 돌려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설계사 퇴사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환수 규정 또 이상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개인 시책 안 주고, 예, P라는 회사가 유명하죠. P자로 시작하는 회사, 개인 시책 다 감아버리는 회사예요. 거기가. 이런 회사에서 뭐 막말로 인프라도 없고 뭐 지원받는 거 없고 뭐 DB도 자기 돈으로 사고, 그럼 뭐하러 거기 있냐고. 꼭 진짜 어디 나가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진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혜택도 받고 많고 대우도 많이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회사가 뒤로 굉장히 많이 속여먹는 거를 알면서 혹은 몰랐으면은 이제라도 알았으면 그 부분에서는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런 거를 잘 모르고 막 일하고 알면서도 좀 그냥 뭐 귀찮아하면서 또 계시는 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리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인데, 이거는 좀 수수료라기보다도 착각이나 또 이 상술에 많이 빠지는 거가 많이 보여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요새 이런 게 있어요. 무슨 설계사한테 무슨 뭐 이제 2년 차인데 무슨 뭐 대표다, 뭐 관리자, 무슨 뭐 지점장이다, 본부장이다, 이런 타이틀을 달아주고 수수료 85%, 90% 이렇게 막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스스로 혼자 일할 수 있는 아직 준비 상태가 좀 덜 돼 있고, 그냥 누구 밑에서 혹은 분위기 때문에 한 100 정도 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한테 막 야, 너 본부장이야, 뭐 대표다, 뭐 이런 명함도 파괴해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 설계사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아직 케어받을 게 너무 많이 남았는데, 예, 뭐 진짜 뭐 초등학생도 아니야. 이제 눈 떠가지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설계사한테 수수료 많이 줄 테니까 이제 네가 한번 살아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막 그냥 무슨 본부장이네, 뭐 지사장이네, 뭐 무슨 뭐 타이틀 주고 수수료도 높게 주고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 수수료 받아봐야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사막에 던져놓고 현금 주고 살아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사막에 내가 지금 현금이 왜 필요해? 맞잖아요. 내가 지금 사막에 사는데 현금이 왜 필요해? 사막에서 사는 법을 알려줘야지. 사막에서 사는 법. 최소한 이쪽 길로 가면은 뭐 도시가 나올 거다. 그럼 현금을 거기 가서 쓸 수 있다. 이 정도는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우리 회사 수수료 많이 준다 해놓고 아무런 인퓨자가 없고 그냥 사막에 그냥 덩그러시 던져놔. 예. 뭐 사실 지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막 경험 얼마 안 되거나 아직 지사장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냥 수수료 뭐 85%, 90% 아니면 뭐 그 이상 내려주고 뭐 95% 주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무 의미. 자기가 해보니까 이거는 수수료 많이 받는 게 의미가 없고, 회사에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냥 수수료만 덜렁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줘. 막 거기에다가 무슨 대출 받으면 10% 이자 줘야 돼,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회사에 어떤 인프라 없습니까? 그러니까 없어. 뭐 동영상 몇 개 던져주거나 뭐 이런 게 다인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아니 수수료 그 정도 되면 알아서 해야지 뭘 더 해주냐. 그래서 거기서부터 또 싸움이 나고, 뭐 그동안 계약을 또 열심히 넣었던 거는 또 아까워가지고 또 퇴사도 못하고, 뭐 수수료는 막 90% 이렇게 받는데 50만 원 계약하고 있고, 이런 게 어떻게 해반이에요, 정말로. 자, 오늘은 이직 시 수수료 함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